귀류법, 돌아갈 귀 잘못될 류. 귀류법은 명제 P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 P가 아니다 라는 가정을 합니다. 이때 모순이 발생하면 not P가 거짓이므로 명제 P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지구는 둥글다의 증명을 귀류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만약 지구의 표면이 둥글지 않다, 즉 평평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면 같은 시간 뉴욕과 파리, 서울의 태양광선의 각도가 모두 같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순이죠. 따라서 지구는 둥급니다. 이와 같이 귀류법은 마젤란처럼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말해주는 위대한 논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과학사의 귀류법 3대 명장면입니다. 오늘 나갈 내용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고편. 소수의 개수, 피사의 자유낙하, 비유클리드 기하.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물리학자로 평가받는 리차드 파인만은 만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과학 지식이 단 한 문장만 허용된다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하학의 아버지 유클리드는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쪼개어지지 않는 도형의 최소 단위를 점으로 본 것입니다. 파인만의 원자 유클리드의 점과 같이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자연수를 소수라고 부릅니다. 2, 3, 5, 7, 11, 13.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이러한 소수를 끊임없이 연구해왔고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소수를 통해 이렇게 추측합니다. 소수의 개수는 무한히 많다. 그리고 이 추측은 유클리드의 귀류법, 즉 추측을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실임이 입증됩니다. 유클리드는 생각합니다. 혹시 소수가 끝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소수의 개수가 유한하다면 가장 큰 소수가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을 P라고 놓습니다. 이제 소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2, 3, 5, 7, 11, 땡땡땡땡 P로 끝나겠죠. 이때 우리는 이 소수들의 곱에 2를 더해 만든 새로운 수 Q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땡땡땡땡 곱하기 P 플러스 1을 생각합니다. Q는 가장 큰 소수 P보다 큰 수이므로 소수가 아닙니다. 즉 합성수입니다. 그런데 합성수는 어떤 소수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Q는 2, 3, 5, 7, 11, 땡땡땡 P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1입니다. 즉 Q는 2, 3, 5, 7, 11, 땡땡땡 P 중 어떤 것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Q 역시 합성수가 아닌 소수입니다. 가장 큰 소수 P보다 더 큰 소수 Q가 등장하면서 소수가 유한하다는 가정에 모순이 되죠. 유클리드는 귀류법이라는 의심을 통해 소수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는 것을 일일이 구해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학사에서 이탈리아의 피사 하면 두 명의 거장이 떠오릅니다. 피사의 레오나르도, 수학자 피보나치와 피사의 사탑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버린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시간은 질량과 무관하다. 즉 동일한 조건하에 떨어지는 두 물체의 자유낙하 시간은 같다. 갈릴레오는 피사의 사탑에 올라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떨어뜨리고 두 물체가 동시에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입니다. 질량이 큰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편견을 깨버린 과학사의 위대한 장면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 이론을 검증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귀류법이라는 수학적 의심을 통해 이론에 확신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선 두 물체의 질량을 라지 m, 스몰 m으로 놓습니다. 라지 m이 무거운 물체, 스몰 m이 가벼운 물체의 질량입니다. 귀류법을 이용하여 같은 높이에서 두 물체의 자유낙하 시간이 서로 다르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케이스 1,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거나 케이스 2, 가벼운 물체가 먼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체가 5초, 가벼운 물체가 10초 만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이제 두 물체를 붙여서 질량이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인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역학적으로 5초 동안에 떨어지려는 물체와 10초 동안에 떨어지려는 물체가 붙어서 같이 떨어지므로 힘의 평형에 의해 5초와 10초 사이에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물체는 붙이기 전 각각의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이었던 두 물체보다 더 무거운 물체이므로 5초보다 짧은 시간에 떨어졌어야 하죠. 모순입니다. 따라서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가벼운 물체에도 먼저 떨어질 수 없으므로 두 물체의 자유낙하 시간은 같아지게 됩니다. 과학자의 자신 있는 실험은 수학적 확신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2000년간 기하학의 절대 권력이었던 유클리드 기하. 유클리드 기하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도형에 관한 유클리드의 5번째 공리, 평행선 공리였습니다. 한 직선 L과 그 외부에 있는 한 점 A에 대하여 A를 지나면서 L과 평행한 직선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 많은 수학자들은 이 평행선 공리는 정리, 즉 공리를 이용해 증명해야 하는 이론이지만 유클리드가 증명을 못하여 공리라고 얼버무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자들은 평행선 공리의 증명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심, 규律법을 사용합니다. 만약 A를 지나는 평행선이 단 하나가 아니라면 케이스 1, A를 지나는 평행선은 없거나 케이스 2, A를 지나는 평행선은 여러 개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A를 지나는 평행선이 없거나 평행선이 여러 개여도 아무런 모순이 없었습니다. A를 지나는 평행선은 없다는 가정하에 나온 기하학은 리만의 구면 기하학이며 A를 지나는 평행선은 여러 개라는 가정하에 나온 기하학은 볼리아이와 로바체프스키의 쌍곡 기하학입니다. 기존 유클리드 기하의 평행선 공리를 깨는 두 갈래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수학계에서는 이 두 갈래의 길을 합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부릅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평행선 공리를 규律법으로 증명하려다가 뜻밖의 발견된 수학의 신세계였던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비할 만한 과학사의 위대한 명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수업은 과학사의 규律법 3대 명장면이었습니다. 수학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신세계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답답한 공부방이나 일터를 떠나 바닷가에 누워 발을 뻗고 무한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